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움직임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잠자고 쉬는 시간을 빼면 하루에 14시간은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평균 83년을 살아갑니다. 내 발로 내가 걸어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어 라는 말을 저는 자주 듣는데요. 실제 환자분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실인데요. 문제는 그 순간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돼서야 건강을 잃은 후에 그때가 행복했었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관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에 병이 오면 걷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계단도 못 올라가고요. 허리가 아프면 직장에서 일을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절에 생기는 질병들, 면역과 관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파 보셨을 텐데요. 통증 중에 가장 흔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절 통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데요. 먹을 때는 턱관절을 쓰고, 걸을 때는 무릎, 발목 관절을 쓰고, 글씨 쓸 때는 손가락 관절을 쓰고 서 있을 때는 허리 관절을 쓰게 됩니다. 뭐든지 많이 쓰면 고장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절은 쉽게 고장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아프지 않으려면 관절이 튼튼해야 합니다. 관절은 우리가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2개 이상의 뼈가 만난 접합부가 관절입니다. 사람 보고 열흘 동안 밥만 먹고 움직이지 마 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나요? 어쩌면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이 고문이라고 못하겠다고 하실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쓰고 싶은 것을 쓰고 움직임은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관절입니다. 관절에 병이 오면 가장 큰 고통은 통증입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인데요. 관절을 너무 많이 쓰면 병이 옵니다. 병이 오기 전에 쉬라고 하는 신호가 염증입니다. 염증은 면역과 관련이 깊은데요. 면역세포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물질을 분비합니다. 면역물질은 아무 때나 분비하지 않고 몸에 무리가 되는 경우에 분비됩니다. 관절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시면, 잠을 적게 자면,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분비된 면역 물질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5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관절에 열이 나고 빨갛게 변하고 아프고 붓고 움직임이 잘 안 됩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 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5가지 증상이 쉬라고 하는 신호이고 5가지 증상이 바로 발열, 발적, 통증, 부종, 기능 저하입니다. 쉬거나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뼈는 총 206개가 있는데요. 관절이 아프면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에는 26개의 뼈가 있고요. 다리뼈는 62개, 팔뼈는 64개, 머리뼈는 22개가 있습니다. 이 많은 뼈의 조합으로 사람은 뛰어다니고 등산, 축구, 배구, 탁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은 관절막이 있고 그 안에는 윤활액이 들어 있습니다. 관절의 끝은 말랑말랑한 뼈로 연골이 붙어 있는데요. 무릎의 경우 연골의 두께는 3mm 정도입니다. 무릎 연골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산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받는 하중은 자기 체중의 5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제가 60kg 초반인데 산에서 내려갈 때는 300kg에서 420kg 정도의 무게를 무릎이 받쳐주는 겁니다. 윤활액 안에는 많은 면역세포와 면역 물질들이 있습니다. 호중구, 호염기구, 호상구, 대식세포, B세포, T세포 등이 있습니다. 윤활액 안에 면역세포와 면역물질은 관절을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관절은 붓고 아프게 되고요. 관절 내에 면역세포가 염증물질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면 관절은 붓고 아프게 됩니다. 심해지면 관절 내 연골도 파괴되고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관절을 붓고 열이 나게 하는 면역물질은 인터루킨 1과 인터루킨 6인데요. 인터루킨 1은 대식세포에서 분비되고 인터루킨 6는 TH2 셀에서 분비됩니다. 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면역물질은 인터페론 감마와 TNF 알파인데요. 인터페론 감마는 TH1 셀에서 분비되고 TNF 알파는 대식세포와 TH1 셀에서 분비됩니다. 운동선수들은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는데요. 은퇴한 농구선수는 하도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관절의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뛰는 동작도 어렵다고 합니다. 관절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면 면역 염증 물질들이 관절 연골과 관절막, 윤활액을 손상시킵니다.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관절 통증이 반복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데요. 관절이 아프고 부을 때는 항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휴식보다 더 좋은 염증약은 없습니다. 휴식은 면역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좋은 약입니다. 무릎과 허리 관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체중인데요. 비만은 관절을 나쁘게 하는 1등 원인이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은 체중의 5배에서 7배 하중을 받쳐야 하는데요. 100kg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면 무릎은 500kg에서 700kg의 하중을 받아야 합니다. 무릎의 연골은 3mm밖에 안 되고 그 안에 윤활액은 5cc 정도인데 어떻게 500kg의 무게를 감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무릎의 연골에는 상처가 나고 활액막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비만인 분들이 무릎 연골염, 무릎 활액막염, 퇴행성
슬관절염에 걸리는 이유가 됩니다. 100kg인 분이 60kg로 체중을 줄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200kg에서 280kg의 하중을 덜 받게 되는 건데요. 무릎관절 입장에서는 큰 호재인 겁니다. 무릎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외모가 멋있어지고 이뻐지는 겁니다. 게다가 비만이 없어지니 건강해집니다. 살을 빼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건데요. 무릎 관절도 좋아지고 날씬해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살을 빼시기 바랍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앉아 있으면 서 있을 때보다 허리의 하중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더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앉아 있으면 하중이 1.5배 늘어납니다. 100kg인 분이 의자에 앉으면 허리는 150kg를 받쳐야 하는 건데요. 100kg인 분이 60kg로 살을 빼면 앉아 있을 때 60kg의 하중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허리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꼭 살을 빼시기 바랍니다. 정상 체중까지 살을 빼시면 되는 겁니다.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에서 40년 일하신 분들의 손가락 관절은 모양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끝 첫 번째 마디 관절이 굵어져 있고 아침에 30분 정도 뻣뻣한 통증이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면을 엑스레이로 보면 매끄러워야 정상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면 모서리 부분이 가시처럼 튀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골극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문으로 뼈 골자에 가시극자입니다. 뼈 가시라는 뜻입니다.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매끄러웠던 관절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뼈가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뼈가시 때문에 손가락 관절이 아프게 되고 팔꿈치가 아프게 되고 허리가 아프게 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몸은 이렇게 안타까운 통증만 남게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건데요. 염증의 5대 증상이 뭐라고 했나요? 발열, 발적, 통증, 부종, 기능 저하입니다. 염증의 5대 증상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인데요. 주인님, 내 몸이 아프니까 치료하고 쉬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염증의 5대 증상은 면역 시스템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면역이 건강하면 이런 신호를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게 되는데요. 회복력도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염증의 5대 증상, 발열, 발적, 통증, 부종, 기능 저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휴식을 취하시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건강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염증의 5대 증상을 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중하입니다. 염증의 하인 강도에서 관절은 단지 아픈 정도입니다. 발목 삐끗하고 손가락 아프고 뻣뻣하고 허리 뻐근하게 아프고 목이 아파서 고개 못 돌리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때가 몸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데요. 가벼운 휴식과 간단한 치료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병은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염증 강도의 하에서는 예방 치료를 하시면 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염증 강도 중에서의 관절병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퇴행성 슬관절염,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 오십견, 척추 협착증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염증 강도의 증상을 예방하지 못한 분들이 걸리는 다음 단계의 병입니다. 휴식으로 치료는 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고칠 수 있는 병들입니다. 이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큰 병이 오게 됩니다. 더 큰 병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 치료가 중요합니다. 염증 강도 상의 관절병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루마티스 관절염, 재발성 루마티즘, 재발성 다발 연골염, 강직성 척추염, 스틸치병 등이 있습니다. 염증 강도 상이 되면 염증이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단계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재발성 루마티즘, 강직성 척추염, 스틸치병, 재발성 다발 연골염 등이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하는데요. 염증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병입니다. 염증은 종류가 많은데요. 세균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염증, 과로에서 많이 생기는 염증,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염증,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염증, 잠을 못 자서 생기는 염증, 술, 담배로 생기는 염증, 다양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염증은 내 몸의 면역세포가 만드는 염증인데요. 면역세포가 내 몸을 파괴하면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염증 강도를 상중하로 나눌 때 자가면역 질환의 염증 강도는 상에 해당하는데요. 이유는 멈추지 않고 계속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가 내 몸의 관절을 세균, 바이러스로 오해하고 파괴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염증이 꺼지지 않고 계속 염증이 일어납니다. 염증 강도가 쉬지 않고 계속 발생하면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데요. 만성 피로, 우울증, 불면증, 소화장애, 체력 감소, 설사, 변비, 피부 발진, 수호 없이 많은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손목, 팔꿈치, 관절이 좌우대칭으로 아프고 아침에 관절이 1시간 이상 뻣뻣한 증상이 있고요. 관절 모양이 변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발성 루마티즘은 한 군데의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돌아가면서 관절염이 발생하는데요. 통증이 2, 3일 정도면 사라지고 한동안 괜찮다가 또 다시 통증이 발생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붙어있는 인대가 굳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면역세포가 횡종인대, 후종인대, 전종인대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합니다. 심해지면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도 못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스틸치병은 하루 한두 번 39도 이상의 열이 발생하면서 관절 통증과 관절 부위에 열감이 생기는데요. 피부에 발진도 같이 일어납니다. 재발성 다발 연골염은 우리 몸의 연골인 여기 귀, 그 다음에 코, 이 성대 부위에 말랑말랑한 연골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이 귀의 모양, 코의 모양이 변형이 되고 목에 염증이 심하면 숨을 쉬지 못해서 기관지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심한 불안감, 공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염증 강도 상해 관절과 뼈 관련 병들은 실제로 내과적인 질병에 해당이 되는데요. 평소에 염증에 발열, 발적, 통증, 부종, 기능 저하의 5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 미리 치료해야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관절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관절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염증의 5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관절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은 운동인데요. 관절 주변은 인대, 근육, 신경, 혈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대와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염증이 생기고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운동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 등산, 둘레길 산책, 헬스,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필라테스 등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고 더 큰 관절병을 만들 수 있는데요. 면역 염증 반응인 발열, 발적, 통증, 부종, 기능 저하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햇볕인데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 햇볕을 쏘이면서 산책을 하시면 관절이 많이 좋아집니다. 햇볕을 받으면 바이타민 D가 합성되는데요. 바이타민 D는 몸속에 관절 염증을 내려주고 뼈의 밀도를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절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관절과 자세는 중요해도 너무나 중요한 관계에 있는데요. 관절 관리에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도 바닥에 쪼그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좋지 않습니다. 허리가 후만이 되어서 휘는 꼬부랑 할머니의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항상 허리를 펴는 자세에서 일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의자에서 앉아 일을 하시는 것이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목관절, 어깨관절, 팔꿈치, 손목 관절에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책상에서 모니터를 하루에 6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니터의 위치가 이렇게 정면이 아니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이렇게 왼쪽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1년, 3년, 10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목을 감싸는 근육의 긴장이 목뼈에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목과 어깨에 근육통이 오고 목뼈가 이렇게 어긋나고 일자목, 목 디스크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일하실 때 그 모니터는 딱 정면에 두고 일하셔야 합니다. 책상에서 이렇게 자판기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 위치가 불편하면 관절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오십견, 팔꿈치 통증, 손목 통증, 목 디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하고 마우스가 책상 위에 있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 이렇게 어깨를 긴장하고 이렇게 자판기를 쓰고 마우스를 쓰다 보면 이 목이나 어깨 근육에 굉장히 큰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형에 비해서 책상이 너무 높으면 책상 밑에 쪽에다가 그 자판기 받치는 그 다이를 대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우스나 자판기를 사용을 할 때 이 어깨, 목의 근육이 긴장이 안 되려면 편안하게 팔을 내린 이 상태에서 자판기에 손을 댔을 때 이 자세가 나왔을 때가 가장 좋은 자세에 해당이 됩니다. 잠을 잘 때 베개의 높이도 중요한데요.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목뼈가 일자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자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목 디스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목 뒤에 이렇게 베개를 받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목의 C자 커브가 잘 유지되고 목 관절에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자세도 중요한데요.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는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이 골반의 틀어짐을 만들어서 골반통,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의 틀어짐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틀어지면 한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절의 틀어짐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틀어짐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법이 추나요법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관리로 해결이 안 되는 관절 통증은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의 관절 건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몸은 206개의 뼈가 모여서 관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서 면역염증이 매우 중요한데요. 면역염증의 5가지, 발적, 발열, 통증, 부종, 기능 저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들 증상이 나타나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휴식을 취하시고 중간 정도일 때는 심할 때는 꼭 치료를 받으셔서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관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인데요. 틀어진 자세가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서 관절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